당신의 의견을 피는 투자 고민,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하시죠. 수요일 생방 허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수요일 시장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시장에서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보셨죠? 하루하루가 네.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슈 없는 데는 없죠. 네, 반도체주 때문에 강세 보이더니 어제는 또 반도체주가 쭉 빠졌습니다. ASML 지금 쇼크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그래서 우리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2% 각각 3%대 하락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지수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분과 함께 시장 진단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고민 해결사 홍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 팀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나오려고 했는데 잠깐 좀 일이 있어서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올라가라. 네, 올라가라 이런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 오늘 그 ASML 이슈 같은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이게 다만 이제 그 미치는 영향도가 그 한국장, 미국장 그 섹터별로 조금 다를 뿐인 건데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섹터가 있고 민감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온 겁니다. 올라갈 것이다. 네, 올라갈 응원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빨간 넥타이를. 그럴 거면 매일 저도 올라가기만 한다면 빨간 옷을 매일 모든 입을 수 옷을 있습니다. 빨간 거. 빨간 양말부터 네. 시작을 해가지고 머리도 염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올라갔으면 좋겠다. 또 올라가라. 여러 가지 에너지를 좀 주는 의미로. 어제 네. 오랜만에 어머니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요? 예. 자주 좀 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단다 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경제 방송, 투자 방송 하니까 너무 든든하다. 네. 그래서 삼전에 들어가야 하니 말아야 하니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어머니 투자는 개인의 몫입니다 라고 했고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매번 방송을 볼 때마다. 보세요. 네, 이렇게 차라리 또. 어머니 지금 생방으로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관심이 삼성전자 지금 사냐 마냐. 근데 그렇죠. 간밤에도 ASML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내일이에요. 원래- 하루 일찍 발표가 된 거거든요. 원래 오늘 2시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제- 내일 시장에 맞아요. 영향을 네. 주겠지만 이게 기술적인 결함이다.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찍 발표가 됐고 근데 이게 좋았으면 시장에 좋은 영향을 그렇죠. 줬을 수 있겠는데 안 좋았다는 게 호재든 악재든 이게 네. 기술적 오류든 선반영 아니겠습니까? 미리 좀 매를 맞은 그러게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대 빠졌고 우리 시장 당연히 좀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중요하지 않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귀 네.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먼저 ASML 실적부터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 정확하게 두 가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SML 실적 발표했는데 좋지 않았죠. 이제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미국 정부가 그 AI 반도체 국가별 수출량을 제한하겠다. 요런 거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 요런 뉴스가 맞아요. 네.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수출량 제한은 그 국가별로 해당 국가의 그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크게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수출 규제도 있었지만 사실 이거는 거의 원래부터 계속 나온 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중동 수출 규제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데이터 센터 구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그 돈도 있습니다.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런 그런 국가는 조금 규제를 유연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근데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도 ASML을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주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 덴코 이런 애들이 평균적으로 한 15% 가까이 좀 급락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동반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반도체 빠지고 있어요. 네. 장비주들 많이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빠지고 있는데 또 오늘 또 시장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쪽은 좀 좋은 소식 이게 있었던 것 뭐 같습니다. K배터리 업계 간만에 네. 굿뉴스가 지금 포드와 13조 원 네. 재팟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이게 뭐 캐즘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호재로 작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시장 반응을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사실 보면은 13조 원이고 이게 한 6년 동안 거의 지금 보니까 한 100기가와트 정도 되는 큰 건이라고 네. 이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올라가곤 있지만 그렇게 폭이 뭐 크진 않아요. 사실 1%도 안 되네요. 맞아요. 상승폭이. 사실상 지금 제일 중요한 변수는 제가 저희 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이든 그러니까 그 해리스 부통령이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민주당이 되면은 전기차 그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도 보조금이겠죠. 보조금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다시 활성화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미국 시장 전기차 보급률이 8%에 네. 불과하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후보가 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개별 기업 호재보다 지금 제일 윗단에 있는 정책이 아직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렇게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반응이 아직은 네. 시원치 않아 보인다. 점점 좀 대선이 다가오면서 무서워지는 게 뭐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와 트럼프의 발언이 굉장히 세지고 있어가지고 한국을 머니머신. 머니머신이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뭐 ATM기라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아 우리 한국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우선 그거는 제가 조금 시간이 되면은 한국하고 미국 주식 주가 반응을 보면은 사실 좀 오히려 뉴스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네. 가격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시장이니까 뭐 거의 이미 해답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국장이 확실히 조금 약합니다. 네. ASML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오늘 포트에도 있잖아요. 오늘 맞습니다. 미국 그렇죠. 맞아요. 네. 종목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바로 포트 분석으로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또 네. 자세한 얘기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상담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법 1번 보이시죠? 설문 링크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방법 2번, 저는 이메일이 좀 더 쉬워요. 그럼 방법 2번으로 해주세요. 네.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이 이메일 주소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좋고 좋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도 좋고 뭐 수익률, 비중, 보유 기간, 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자세하게 방송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선물도 드리죠?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요즘같이 추워지는 날엔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요. 저처럼 얼죽아는 아이스로 드셔도 됩니다. 커피 네.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에게 마구마구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구마구. 근데 네. 초반에 재무 씨가 이제 어머니 얘기해 주셨잖아요. 반응이 다들 얼굴을 보여드려라. 영상통화 하면 되잖아요. 얼굴을 보여드려라. 아, 제가 이런 근데 얘기가 자주 있어요. 봬요. 네, 집이 가까워서 자주 뵙기 때문에 네.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제가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미안해 3전 바닥인 줄 알았어. 근데 저는 또 절대 출연료- 추천은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친구 따라 강남 간 사연들도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부부들끼리 네. 비밀 사연도 들어오고 가족들이 추천해줘서 어떻게 됐다 이걸 보면서 절대 이거를 차라리 뉴스를 많이 보고 방송으로. 공정을 우리 방송 많이 봐달라 이렇게 또 어머니께 좋아요 구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추천하는 방송.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자, 좋아요. 일단 좀 들어가기 시작해볼게요. 전에 네. 저희가 방송 매번 하다 보면은 마지막 이제 우리 뭐 홍 팀장님 나오시거나 뭐 쿨지우님 나오시거나 하면은 마지막 부분에 한 5분, 10분 남겨놓고 이제 실시간 시작할 때쯤 됐으니까 내 거 막 올려봐야겠다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조금 준비가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걸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올려주시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네. 올려주시면 몰라요. 저희가 중간중간 또 하나씩 먼저 네. 해드릴지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부터 한번 올려주시고 바로 포트폴리오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와 있는 내용 뭐예요?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요, 닉네임이? 닉네임 아자핑님께서 요즘에 또 핑자 들어가면 알아요?
파산. 이야, 제 조카들 저 절대 이거 못 보게 그러니까요. 하는데 일단 아자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 소개팅도 포기하고 시작한 주식 저 지금 잘하고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성입니다. 어머나, 동생분이 또 보내주셨네요. 저는 대학교 입학 후에 주식 투자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신입생이 되면 소개팅, 과팅 늘 이렇게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이 돼 보니까 소개팅보다는 주식 동아리가 흥미롭더라고요. 그렇게 주식 동아리에 들어가 투자를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은 포트폴리오 100%를 해외 주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겁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고 팔았다를 반복하다가 최근에 AI 반도체 위주로 포트를 구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현재 ASML, 이거 핫한데. 엔비디아, TSMC, 애플 보유하고 있습니다. ASML 매수에 오르는가 싶더니 떨어지더라고요. 실적은 쇼크라고 하고, 일각에서 전망은 좋다고 하고, 정리를 할까 하는데, 본전은 올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 워낙 큰 종목이기도 하고 주가 흐름이 왔다 갔다 해도 꾸준히 사상 최고치도 달성해주고 최신 AI 칩 블랙웰도 완판됐다고 해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TSMC입니다. 공장 설립 계획도 있고 TSMC를 이길 적수가 없다고 하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있는데 주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마지막 애플입니다. 저는 아이폰, 애플워치, 맥북, 에어팟, 아이패드까지 가지고 있는 앱등이, 이른바 앱등이가 광팬인 거죠. 애플에. 저는 모든 제품을 애플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겼고요. 최근에 매수를 했습니다.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최근 애플에 대한 시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제품이 나와도 주가가 계속 받쳐줄 수 있을까요? 제 대학 생활 꽂힌 소개팅도 포기하고 시작한 주식입니다. 제 포트폴리오 괜찮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주식만 하다 보니까 국내 주식도 시작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의견을 주시고요. 홍성배 팀장님은 대학생 때 미팅 많이 하셨나요? 까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거 있어요, 진짜로?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죠. 미팅은 제가 기회가 안 돼서 많이 못했고 많이는 못했고 네, 오히려 회사 다니면서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 미팅 얘기 재무 씨가 지어낸 거죠? 네, 지원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선혜 씨는 미팅, 꽈팅 많이 하셨나요? 많이 못했는데. 못했어요? 네, 저도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넘어가요. 네, 지금이라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네.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자, 아자피님, 어쨌든 20대 남성분이신데 주식 투자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주식 처음 접하게 되셨다고. 네. 아니, 요즘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주식 동아리도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네. 왜냐면 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서로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니, 팀장님, 그 현장에 후배분들이나 네. 이렇게 증권사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동아리 출신 좀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쵸? 동아리 오. 출신들도 꽤 많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투자 대회 그 우승 경력 맞아요. 뭐 모의 투자 대회. 네. 이런 경력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 많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100%를 이제 해외 주식으로 채웠다고. 네, 그러니까요. 아자핑님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아하. 네, 쭉 보니까 정말로 이 AI 위주, 반도체 위주 네, 이렇게 네. 관심을 많이 가져보신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도 네. 이 장표를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요? 정말 3개월 보유 기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배하고 막 토론해가지고 야 이거 좋다 해가지고 비중도 퍼센테이지도 똑같아요 지금. 25 정말. 보유 기간 똑같고 퍼센테이지도 똑같고 아마 3개월이다 보니까 한창 그 미국장에 대한 이야기가 핫하게 나올 때 대형주 위주로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점수를 오늘부터 저희가 좀 새롭게 네. 도입을 해봤어요. 포트폴리오 점수를 1점부터 10점까지 매기는 걸로 해가지고 소수점까지 해가지고 네. 이 아자핑님의 지금 포트 포트 점수 몇 점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일단 사실 조금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보면은 이게 거의 대부분 이제 장비주,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AI 저는
AI 반도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포트의 75%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애플은 사실 AI 저는 요새 소프트웨어라고 좀 분류를 하고 있어요. AI 소프트웨어 주식이 한 25% 거의 대부분 이제 AI 쪽에 좀 치중되어 있긴 있습니다. 네. 좀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해 보시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실은 시장 상황이 포트폴리오 분산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가는 애는 가고 안 가는 애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그리고 한쪽에 예를 들어 그 AI 관련해서 그 전력기기 이런 쪽들도 많이 핫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시장이 이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 결국 다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포트가 한쪽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같았으면 낮은 점수를 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그래도 한 6점, 7점, 6, 7점 정도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셨는데 지금 사실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분들께서 아유 이거 포트 아니야 너무 몰려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주식 공부 이제 시작한 우리 20대 청년이 용기 내서 지금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응원도. 조금은 네. 응원의 댓글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잘 분산을 했지만 네. 어떤 섹터나 네. 이런 거 위주로 봤을 때는 좀 네. 더 네. 분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실 수도 있겠네요. 네. 6, 7점을 주셨고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네, 고민 한번 쭉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네, 고민을 세부적인 한 번 더 고민. 세부적으로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따팽님의 고민은요. 야 소개팅도 포기한 주식입니다. 소개팅, 꽈팅을 포기하고 시작한 주식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애 종목이 엔비디아인데 호재가 계속 될까요? 미국 반도체주 실적 기대 반 우려 반인데 주가에 영향 받을까요? 그리고 저는 애플의 광팬입니다. 애플 주식 가지고 있는데 신제품의 효과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네.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ASML 간밤에 뭐 시장을 뒤흔들었던 16% 종목 가 맞아요. 빠졌습니다. 26년 만에 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하고 이게 또 해프닝으로 실적 발표가 있어서 또 일찍 네. 무슨 일이었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네. 뭐 기술 오류라고도 하고 여러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안 좋았다는 게 문제인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ASML을 비롯해서 반도체 전반적인 것들 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네네. 합니다. 이 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좋아요. 그리고 사실 반도체 구조들도 조금 잘 모르시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왜 사야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좀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니까 네. 끝까지 한번 좀 잘 지켜봐 주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그 오늘 장 상황이 이게 종목들이 사실 서로 다 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따로 분류해 놓고 이야기를 좀 드리긴 어려운데 ASML이 실적이 사실은 원래 어제 나오는 게 아니었죠. 그쵸. 진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좀 봤는데 네. 근데 이제 내부 직원 실수로 하루 먼저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출 규제, 이게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회사들은 당분간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만 AI는 여전히 호황이다. 이렇게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부터 조금 먼저 살짝 언급해 드리면 네. 조금 더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지만 빠지면 사야 된다. 네. 그 오히려 사야 될 기회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동력은 사실 AI가 이끄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었다. 중국 수출 규제가 문제라고 하면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게이밍 부분 그쪽 매출이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주가에 이게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만일 차세대 블랙엘 수요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강하게 반등 나올 수도 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엔비디아 상담할 때 좀 좋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도 있으니까. 지금 ASML 해야 되니까 네. ASML 주가 역시 이게 일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국 쪽 실적이 빠그러지는 것들 반영되면 그 다음에는 사실 ASML 역시 투자 심리가 조금 지금 팔자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심리가 조금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AI 쪽을 주목할 겁니다. 이 ASML 같은 경우도 AI 쪽은 사실 어찌 보면 25년도에 돌아갈 공정에 납품되는 장비입니다. 이게 지금 장비 단가가 매우 비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종목 다 출렁거리면 사야겠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그 만약에 블랙엘 얘기 다시 나오게 되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다. 다만 이제 ASML은 속도는 엔비디아보다는 확실히 좀 느릴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ASML 실적 리뷰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3% 조금 보다 보니까 네. 그 안 다뤄진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냥 네. ASML 그 쭉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그 ASML은 반도체 그 EUV 공정 장비 회사입니다. 워낙 인기 있는 회사라서 이 뭐 노광 공정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건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이 차 있어요. 그래서 예약을 받습니다. 근데 요번 3분기 이 예약을 받았는데 3분기 시장에서 봤을 때는 한 50억 유로 중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 받아본 뚜껑을 열어보니 26억 유로밖에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쇼크가 나왔지? 그래서 CEO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와 이에 부응한 네덜란드 수출 제한 조처로 상황이 어렵게 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 굉장히 맞아요. 네. 실제로 미국이 지난달 그 대중 수출 추가 규제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 또한 ASML 중국 수출을 통제할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근데 ASML은 계속 힘든 상황이에요. 결국 그동안 이제 가파른 성장세를 조금 보여왔던 대중 수출이 규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총 매출 비중이 20%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ASML 지난 분기 실적을 보면 중국 매출 비중이 거의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50%에 육박했습니다. 49%였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게 20%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면 반토막이 더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악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반영돼서 마이너스 16% 한꺼번에 좀 빠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AI 부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성장과 상승 잠재력이 지속되고 있다. 성장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ASML은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팔자 심리가 강해서 빠질 거란 말이죠. 네. 어저께 16% 빠졌으면 오늘도 아마 오늘 밤에도 주가가 굉장히 크게 지속되나요? 요동을 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년도 AI 부분은 탄탄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25년도에 그 인도될 장비 부분이 아마도 그게 이제 TSMC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 보통 우리가 EUV 장비가 있는데 지금 그 내년도 들어갈 공정은 그 하이 NA EUV 장비라고 합니다. 보통 EUV 장비가 대당 한 3천억에서 3,5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네. 이 신규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계산해 보니까 4,900억 원, 5천억 원 정도가 돼요. 굉장히 네. 좀 비싼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비가 이제 실적의 그 ASML의 키가 될 건데 결국은 이제 대중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나면은 결국 투자 심리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거죠. 그럼 다시 또 AI 부분이 좀 주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공포감에 같이 동반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신규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사야 될 시기인가 이런 거를 조금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투자 심리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은 반드시 AI 부분을 주목할 기회가 있으니까 저가 매수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시기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오늘도 계속 하락폭을 또 네. 예상을 하시다 네, 보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그 눈치 싸움이라고 눈치 해야 되죠. 싸움. 눈치 싸움이니까 얼마만큼 좀 저가에 잘 잡느냐. 그거는 사실 약간의 기술과 내 큰 운이 좀 작용하는 그렇겠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렵고요. 다만 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중국 안 좋은 건 알겠고 내년도 절반 이상까지 빠그라진다라고 하면은 얼만큼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러면은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내년 공정 AI 부분 탄탄한 수요 여기에 주목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ASML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음 종목 엔비디아인데 지금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세요. 의견을 실시간 우리 상담 채팅 상담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종목이 4개잖아요. 2개 하고 빠르게 하고, 몇 개를 네. 또 이야기를 해보고 2개를 또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일단은 얘기. 네. 엔비디아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엔비디아 요즘에 저는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뭐 최고치 블랙일도 경신하고, 그렇고 그렇죠. 네. 저는 시총 1위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나 좀 엮여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업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ASML이 빠지면서 4% 넘게 또 급락을 했거든요. 이게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거의 대부분 한 종목 이슈가 나오면 반도체주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이게 다 수급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ETF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그 기관들이랑 외국인들은 보통 바스켓 매매를 합니다. 그 보통 이제 한 종목씩 주문을 넣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묶어갖고 한 방에 주문을 빡 넣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SML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관련된 장비주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한꺼번에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ASML 부분이 사실 그 엔비디아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인데 결국 이건 갸우뚱, 네. 수급 이슈입니다. 그런 거고 지금 역시 이 수급 이슈라고 하면은 이게 엔비디아도 조금 더 출렁거릴 가능성들이 있어요. 엔비디아가 사실 가격 부분은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그 블랙엘까지는 알겠는데 좀 수급적이나 가격적인 부분들 시총 1위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이런 것들도 역시 수급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시총 1위와 2위는 다릅니다. 이게 다 얽혀 있는 이런 패시브 수급이랑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이게 다 밝혀지긴 어렵고 말로 설명드리기도 너무나 어렵지만 결국은 다 얽혀 있다. 얽혀 있기 예, 때문에. 요 정도로 좀 정의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는 결국 이제 그 지금 사실상은 두려울 게 없어요. 제일 두려운 거는 정부 규제 이런 부분들인 거고 지금 어차피 빅테크 기업들이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단 말이죠. 지금 블랙엘 12개월 동안 다 꽉 차 있다라고 맞아요. 하고 네. 실제 뭐 납품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서 실제로 엔비디아의 그 매출에 이게 만약에 숫자가 조금씩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시장의 이런 불식 이런 노이즈 같은 것들로 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쭉 이렇게 기존만큼 폭발적인 성장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스테디하게 갈 수 있다. 다만 이게 주가가 출렁거릴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가보지 못한 곳을 가는 겁니다. 이 내년에 그 차세대 반도체가 이제 결국 엔비디아도 사실 지금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빅테크 기업들도 처음입니다. 당연히 수율에 대한 부분들, 생산 설계 지연이란 부분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선거가 계속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규제 이슈가 계속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이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미국계 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랑 젠슨항 CEO랑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차세대 블랙웰 제품 그 AI 가속기 한 대당 이게 한 50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 기존 호퍼 제품 대비 단가가 40% 정도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폭주한다고 하는 얘기는 만약에 이게 엔비디아 실적의 온기에 다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매출 이 숫자들은 굉장히 좀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역시도 이 트레이딩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다 드렸습니다. 네. 이게 근데 싸게 잡고 이렇게 뭐 하는 그 단가 낮추는 거는 본인의 약간의 기술과 이렇게 운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조정 시 매수 맞습니다. 해볼 만한 기업이다. 네.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네. 엔비디아 실적이 한 달 정도 뒤에 또 발표가 돼요. 그것들도 조금 잘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주식 매각권 같은 것도 있어요. 엔비디아 자꾸 이제 1대 주주, 2대 주주, 3대 주주들이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기계적으로 파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보유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한 방에 다 팔고 빠져나간다 그런 엑시트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씩 차익 실현한다라고 하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엔비디아 잘 팔린다. 칩이 잘 팔린다. 뭐 완판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의심이 거기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그렇죠. 것처럼 정부 미국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 중국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 엔비디아는 여기에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간밤에 미국 정부에서 AI 칩 판매 국가별 상한선 검토 요 맞아요. 이슈 이제 나왔고 맞습니다. 중국도 원래는 자국 기업에 이제 중국산 칩 써라 우리 거 써. 이랬었는데 싱크탱크 쪽에서 엔비디아 거 데이터 센터 써야 된다라는 권고도 나와서 이것도 헷갈리기도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얘기했는데 정부의 싱크탱크가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 결국은 네. 이제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탑재한 AI 가속기를 쓰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승산이 없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제 GPU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춤형 그 NPU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맞춤형 반도체 네. 뭐 요 정도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성능이 안 돼요. 결국은 이제 AI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그 가속기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중국에서도 조정식? 맞습니다. 사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니, 진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너 소개팅부터 해라. 주식은 나이 먹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소개팅 그때 아니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아니 진짜 다 뭐 아자핑님 이제 남성분이시니까 다 누나 형님 같은 누나 마음으로 형들이 네. 지금 너무 걱정인 거야. 너 지금 그때 너 제일 좋을 때다 이 자식아. 네.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랑이 묻어져 맞아요. 보여요. 네. 저는. 그래서 투자도 성공하고 그러니까. 소개팅도 그때 맞아. 많이 하셔라라는 조언 좋다. 네, 네. 해주고 계시고요. 실시간 상담 몇 개 도와드릴까요? 저는 네. 드래곤 머슬님께서 지금 JYP 때문에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마이너스 20%대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엔터주를 많이 다루긴 하죠. 네, 저희 코너에서도 맞아요. 많이 다루는데 하반기 실적을 좀 봐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엔터 관련해서 JYP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좀 짧게만 저희가 실시간 상담을 좀 해보면요. 뭐 반도체 하다가 너무 엔터로 가긴 했지만 네. 실시간이니까 또 그 맛으로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업종 자체에 대한 센티가 좋지가 않아요. 그 JYP 그 뿐만이 아니고 다른 애들도 사실 엔터 자체가 엔터 자체가 그렇게 썩 그렇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수급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수급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밀물일 경우에는 뭘 해도 되는 게 약간 우리나라 좀 주식시장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엔터 업종 전반적으로 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별 기업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 개별 기업 쪽으로 실적이 조금 올라온다라고 하면 반등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의 핵심은 엔터 쪽은 아니라서 지금 이런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AI가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면 이거를 저가에 사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미국 그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떤 정책 관련주들이 핫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뭐 전력기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또 말 그대로 그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너무나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본인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참 되게 상담 드리기 좀 어려운 건데 자기 관심주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무엇을 관심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죄송하지만 엔터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엔터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료를 찾고 호재를 찾으시잖아요. 중국 부양책 나오면 소비 진작 돼가지고 우리 엔터주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사실상은 지금 이게 조금 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중국이 지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찌 보면 그 예전에 그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위해서 뭐 대규모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부양책들을 많이 내놓은 상황이랑 좀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결국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주식시장 주가 반응만 봐도 이렇게 과연 그 의구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몰려갔지만 지금 다시 또 빠져나오는 추세고 이게 결국은 이제 다 미국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미국 기술, AI 기술로 지금 전 세계를 다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싱크탱크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다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 기술은 지금 미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장의 관심사에서는 좀 벗어난 섹터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드래곤 머슬님이 JYP하고 네이버도 같이 갖고 계신다 그랬는데 둘 다 그래요? 그럼 섹터를 좀 다시 볼까요? 사실 어저께도 네.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AI 제가 얘기를 한참 하고 나니까 그러면 네이버도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AI 소프트웨어 미국하고 한국 기업을 보면 미국은 지금 대학생인데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라 이제 아마 대학 졸업하게 되면 돈을 벌기 시작하겠죠. 그러겠죠. 네.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벌 겁니다. 네. 뭐 좋은 대학 다닌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요. 이제 걸음마 조금 초등학교 못 갔어요? 초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 아유.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미국 기업이 다 이거를 다 이렇게 딱 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요새 뉴스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뇌지도를 직접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전이랑은 의료 방식,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옛날에는 그 증상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상을 하고 뭘 하고 뭐 이런 개별적인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지도 자체를 그려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 예를 들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그 연간 투자 규모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한 6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투자 규모가 그렇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네이버나 우리나라 기업이 얼만큼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래곤 머슬님 이렇게 네. 다른 어떤 중심이 되는 섹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는 이런 생각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사연으로 돌아가서 네, 사연으로 네. 돌아가서 2개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실시간 남겨주세요. 저희가 시간 봐가지고 계속 해드릴 테니까. 사실 ASML은 자의가 아니었죠. 타의로 시스템 공개가 오류로 미리. 노출이 된 거, 유출이 된 거고 TSMC 실적은 17일 내일인가요? 내일 오후 2시 반으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예 TSMC에서 잘 나오면 또 저는 업황 자체가 기대 심리가 더 모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상을 좀 하신다면요? 사실 TSMC 실적은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월간으로 이제 발표가 알고 되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TSMC는 워낙 실적이 좀 좋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TSMC가 사실 이게 삼성전자가 얘 때문에 소외가 좀 많이 됐습니다. 네네. 얘네가 지금 파운드리 쪽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을 기사나 뉴스를 조금 보면은 그 삼성전자는 지금 뭐 2나노 얘기를 하고 있고 3나노 수율에 좀 집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블랙웰 같은 경우는 4나노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TSMC가 전부 다 생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년도 들어갈 공정이 뭐 예를 들어서 AI 관련된 공정들이 3에서 5나노 공정까지인데 이게 GPU 칩
말고 그 3나노 공정은 우리 스마트폰 온 디바이스 뭐 이런 쪽이 좀 3나노 공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게 TSMC가 실적이랑 이런 그 좋은 가이던스를 내놓을수록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거가 좀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TSMC로 조금 돌아와 보면 네.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다 아무리 시장에서 뭐라고 해도 다 TSMC만 찾는 겁니다. 뭐 애플도 TSMC 네. 찾는 거고 실제로 뭐 다른 애들 역시 다 TSMC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향후 가이던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쏟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제가 그 독점 기업을 제일 좋아합니다. 얘네밖에 못하는 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향후 그 AI 관련된 것들도 이게 다른 업체들이 좀 따라올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못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TSMC는 전고점을 돌파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역시도 실적 발표는 굉장히 좀 좋은 얘기를 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 주가 뭐 안 좋은 얘기에서 빠진다고 하면 이거는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주가가 뭐 더 뭐 좋은 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올라갈 만한 거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시장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기 네. 때문에 혹시라도 좀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주가가 좀 빠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매수해봐야 될 기회다. 왜냐하면 얘네밖에 못한다. 팀장님 그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TSMC하고 비교되는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를 네. 들면 뭐 수율 부분 네. 얘기를 네. 하고 뭐 고객 맞춤 이런 거를 참 잘한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기업이 비교가 되기도 네. 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요? 그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 나노라고 하는 그 공정은 쉽게 말하면 진짜 그 뭐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밀리미터 아시죠? 밀리미터보다 낮은 게 그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네. 마이크로보다 낮은 게 나노미터인데 그 나노미터 삼성전자는 기술 개발에만 좀 올인을 했어요. 그 미세화 공정의 2나노 1나노 뭐 이런 식으로 더 미세화. 근데 반면에 TSMC는 좀 다릅니다. 좀 커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수율에 집중하고 안정성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생산하는 부분이 확실히 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어필이 된 거고 그래서 실제로 TSMC 같은 경우는 수율이 그래서 60에서 70 정도 나오고 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맞춤형 네, 그 네. 제품들을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고객사들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애초에 시장 자체가 모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삼성은 기술 개발, 근데 TSMC는 고객 맞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에서 5나노를 TSMC가 거의 다 먹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분 지금 TSMC에 대해서는 25% 비중 갖고 계시고 수익률 8%인데 어떻게 할까요? 더 사야죠. 더 사야 된다. 네. 그 엔비디아도 조정시 매수고 TSMC도 더 사야 된다. 네. 근데 요 두 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상관없이 어. 더 사자. 저는 이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사실 또 네. 다른 얘기를 한 번 더 드려요. 그 아파트 얘기를 좀 드리는데 서울 지역에서 제일 핫한 구가 어느 구죠? 핫한 구가요? 강남? 강남 아니겠습니까? 네. 강남 아파트 비싸잖아요. 비싸도 더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더 많이 뭐 하시잖아요. 불패라는 얘기가 있죠. 맞습니다. 네. 이게 강남 아파트 같은 거예요. 더 사야 됩니다. 비싸지만 더 사야 되는 거. ASML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조금 주변주 변두리 같은 거라고 조금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시장의 핵심은 그 엔비디아와 그거를 쭉 이게 생산할 수 있는 TSMC입니다. 네. 강남 아파트에 또 비교해 주시니까. 학군도 좋아 보이네. TSMC는 그러게요. 학군도 좋아 보여. 네. 다음 갈까요? 애플입니다. 이것도 저는- 사상 최고치. 애플하고 네. 엔비디아하고 글로벌 시총 1위를 가지고 지금 막 엄청나게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간밤에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애플이 뭐 좀 공고하게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폰 16이 출시가 됐고 그리고 내년이면은 뭐 보급형 비전 헤드셋도 출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또 반대에서는 아이폰 16 조금 띠뜻미지근한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플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너무 기업 얘기만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워낙 초점을 좀 놓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아이폰 6가 얼만큼 잘 팔리고 있느냐 뭐 이거보다는 오히려 부진하다고 해도 주가가 다시 바로 회복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거를 조금 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장표를 하나 조금 가지고 네. 왔는데요. 화면 조금 돌려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빌 게이츠 이거 처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23년도 3월에 얘기했고 23년도 9월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6개월 전 그리고 한 1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년 안에 생애 딱 2번 볼 수 있는 혁명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혁명은 본인이 그 윈도우즈 80년대 윈도우즈였고 두 번째 혁명은 5년 안에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완벽한 AI 개인 비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애플 와치나 뭐 반지 뭐 여러 가지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있지 않습니까? 휴대하고 있는 그 AI 개인 비서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 나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충혈됐는데 이게 지금 병원에 가야 돼? 아니면 약국에 가서 약만 먹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결막염 같은데 이 사진을 이렇게 보는 거죠. 단순한 결막염 같은데 그냥 항생제 들어가 있는 안약 조금 넣어 보시고 뭐 좀 눈이 간지럽거나 뭐 하지 않으면 그냥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여의도에 처음 오는 사람이에요. 여의도에 왔는데 지금 식당에 줄을 너무 많이 서 있는데 내가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 게 맞아? 아니면 다른 데가? 그러면 뭐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우리 스마트폰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앱 구동시켜갖고 여러 가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많이 쓰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앱이랑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그 말로 하면 되는 통합적인 그런 걸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AI 개인 비서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바뀔 수 있는 게 빌 게이츠는 4가지 분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엔터, 쇼핑. 제가 그래서 고객들 중에 이쪽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그거를 쓰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방송 분야는 굉장히 그 인원들을 많이 줄여서 슬픈 얘기지만 본인이 이제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 제작하시고 하면은 모 방송국 사장님이셨 아무튼 더 자세한 얘기는 하면 안 되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 지금 통번역이나 이런 것들은 안 쓰고 여기서 그 번역 그런 것들을 AI 프로그램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너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 분야 얘기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대체될 것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사실 생산성 향상 절대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무슨 칼라들 많잖아요. 그 네. 칼라가 많이 없어진다라는 뜻인 거고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애플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네네. 애플이 10월 28일 날 그 인텔리전스가 오픈될 거예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우리나라는 슬프게도 한국어 지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열릴 건데 그냥 그 앱 업데이트만 하면 그 iOS 업데이트만 하면은 이게 탑재가 될 겁니다. 인텔리전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사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그 대규모 업데이트 사실 시리 아시죠? 그렇죠. 시리는 내년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맛보기에 좀 불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6을 많이 기대했는데 그 AI 개인 비서 인텔리전스를 좀 쓸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별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수요도 조금 이게 지연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지금 아이폰 나온 지 한 5주차 됐는데 지금 4주차부터 오히려 조금 구매 숫자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반응들이 있는 거고 오히려 10월 28일 날 그거 보고 아이폰 16 좀 사봐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아이폰 16에 이어서 신제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AI 개인 비서 저는 개인적으로 AI 개인 비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아마도 애플이지 애플.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는 그 AI 소프트웨어로 제가
나름 분류기준을 바꾸고 있는 회사입니다. 애플은. 그래서 아이폰 16 판매량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데 사실상은 그 AI 관련돼서 이 인텔리전스와 시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고객들이 반응이 어떻고 활용도는 어떤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어요. 홍 팀장님이 시리아를 계속 하니까 아니 저도 그거 보고 웃었는데 똑같은 거 봤구나. 지금 네. 댓글로 지금 네 라고 대답을 내 했다고. 실은 왜 대답을 안 할까 여기 있는데 어쨌든 네 애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3년 만에 또 새 아이패드 미니 출시 소식도 있는데 네. 여기도 또 AI 기능 지원한다고 해서 간밤에도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 오늘 사연 보내주신 아자핑님이 애플 제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죠. 이런 태도 상당히 투자자로서 좀 좋은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얘기도 좀 해드리면서 힘을 드리고 싶네요. 요즘에 갤럭시 네. 쓰시는 분들은 삼성을 못 사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렇군요. 아니 또 알겠습니다. 설정 기능을 또 없앤다 그래가지고 안드로이드에서는 갤럭시에서는 그건 또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 앱이 없어지고 말로만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요. 시대가 올지. 아자핑님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네. 해외 주식으로만 꾸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국내 주식도 한번 해볼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또 굉장히 조금 자료는 제가 사실 해외 주식 전도사라고 저는 다 만들어도 알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려서 네. 사실 좀 그래서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럼 국장은 하지 말라는 거냐. 근데 계속 지금 정세가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 가격 오늘 지금 반도체를 조금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래서 어떤 거를 하는 게 좀 맞을까 싶은데 지금 국장 뭐 그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를 네. 좀 설명을 좀 네, 드리는 게 좋습니다. 좀 일단 맞을 것 결론은 같습니다. 미국 주식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장표 조금 돌려주시면 네. 보여주세요. 그 지금 주식이라고 하는 건 원래 변동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이 일확천금 사실 대부분 돈 벌어야지 빨리 은퇴해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는데 그게 아니고 편안하게 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빠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우리가 뭐를 주목해야 되냐면 이 탄력성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 이제 반가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너무나 네. 많이 이야기 드려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만 이렇게 회복하는 게 아니고 자산도 주식도 이렇게 회복을 하는 그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코스피 지수가 지금 10년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한국 코스피 지수도 이런 여러 가지 쇼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쇼크가 계속 있는 거죠. 네. 미국도 역시 쇼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했었던 주가 반응이 어땠냐면요. 한국은 하락도 오래 했고 회복도 오래 걸렸다. 미국에 비해 7.9개월 동안 하락했고 16.2개월 동안 상승을 했지만 미국은 4.4개월, 5.4개월. 탄력폭도 미국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한국은 한번 반등 나올 때 45% 그리고 미국은 72%로 반등폭도 미국이 좋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주가 수익률도 보면은 미국은 3.3배 정도 올랐고 한국은 30% 올랐습니다. 정기예금 1년에 3%씩만 해도 10년이면은 괜히 주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이게 그래서 10년만 가지고 하면 어떻게 그래서 제가 20년짜리도 했어요. 네. 20년짜리도 했는데 그 20년 동안 그래도 한국 코스피는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올라 대단하죠. 근데 미국은 9배 올랐다. 9배와 3배. 네, 9배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결국은 전 미국 시장 내년에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 보고 있는데 원래 대통령 선거 있는 해는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 재미없는 장이 연출이 되죠. 네, 근데 지금 형국을 보면요, 미국 주도로 모든 세계 정세를 좀 재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선 이후에 그런 움직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다 한국 내년에도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요 속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폭풍 뒤에 고요가 온다. 이거는 미국 속담인데 한국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고 네네. 하고 있죠. 올해 힘들고 내년에 매우 좋을 것 같다. 근데 그거는 한국은 좀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표는 이제 여기까지 조금 보여드려서 네.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은 뭐 반도체도 좀 이야기 좀 드려볼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지금 AI 쪽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반도체 위주로 좀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대응을 했을 때 이 반도체 구조를 조금 그림을 그려보시면 조금 더 뭐를 사야 되고 뭐를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화면 조금 보여주시면 네.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는 AI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AI 컴퓨터에는 사실 그 AI 컴퓨터 한 대의 그림을 보시면 AI 가속기가 지금 한 8개 정도가 들어가요. 네. 이 AI 가속기는 누가 만드냐면은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 탑재되는 GPU도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들어가는 HBM,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그냥 쭉 쌓아놓는 구조예요. 네. 요거 HBM은 누가 만드냐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마이크론이 합니다. 마이크론. 근데 거의 대부분을 SK 하이닉스가 했고 지금 시장에는 차세대 제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세대 HBM을 누가 먹을 것인가? 라는 거고 지금 시장의 수급은 좀 많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MLB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냥 PCB입니다. 보시면 그냥 판때기예요, 판때기. 판때기도 막 이렇게 층층층층 쌓아놓는 건데 그냥 PCB 기판을 쌓아놓는 이 MLB인데 이 MLB는 미국, 대만, 한국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수익성은 생각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CPU랑 그 낸드라고 하는 저장 장치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 AI 컴퓨터 한 대가 만들어 가는 건데 이 AI 컴퓨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 AI 가속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시장이 커지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 AI 가속기 매출이 제일 높아질 것이다. 이런 구조도를 이해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누가 될 것인가. 사실 제가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GPU. 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면은 HBM 같은 경우는 그 세 명이서 열심히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군데만 써 있는 데들이 있어요. 독점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얘네 아니면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좀 주목해야 되고 경쟁사 중에 제일 잘하는 애들을 집중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고 이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AI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서 만듭니다. 그 우리가 두뇌가 하나가 있으면 그 어떤 그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머리를 맞댑니다. 그렇죠. AI 컴퓨터를 서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 AI 컴퓨터를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선 옛날에는 소프트웨어로 연결시켰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이더넷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하는 회사들이 미국의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지금 기본적으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나 아니면 마블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들이 막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AI 가속기가 핵심 부품이고 그리고 지금 CPU도 옛날엔 인텔이 다 만들었는데 지금은 CPU는 사실 조금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직접 설계하고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반으로? ARM 기반으로 직접 CPU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 지금 주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AI 반도체 핵심 기업에 이거를 한 곰곰이 보시면서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뉴스랑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장표는 그냥 한 장짜리로 뭐 출력을 하시든 캡처를 하시든 그래서 자주 보시고 자주 보면 여기에 해답이 있다. 만약에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빠진다라고 하면 뭐를 사야 될까? 대장주. 첫 번째 1등만 골라 잡으셔도 좋을 것 같다. AI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이다. 이미 마이 뷰티풀 엔젤님께서는 빨간색 글씨는 다 적어 두셨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올라와 있지 않냐라고 댕댕님께서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좋아 근데 알겠어 너무 오르지 않았어 이게 이제 생각의 흐름이거든요. 사실 강남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강남 아파트. 그거를 네. 대체할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울 지역의 인프라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인프라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강남하고 강북을 비교하는 이유가 그냥 인프라 개수가
거의 두세 배 가까이 차이가 네.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까 보다는 강남이랑 어떻게 하면 연결할까, 주요 도심과 어떻게 하면 연결할까.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그걸 사는 겁니다. 네. 대기 매수가 많다. 이걸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알겠습니다. 올랐다, 비싸다 해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사실 빠지면 기회다라고 해서 그걸 사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 아자핑님의 포트 보고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도 짚어주셨지만 이게 너무 섹터가 몰려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해결책이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 그 분산 투자라는 개념이 많이 희박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주식하고 채권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 두 개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면 아마 변동성 정도 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자산이 요새는 다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철저하게 소외되는 애들은 소외되고 올라가는 주목받는 애들은 계속 주목받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도 저는 포트폴리오 관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오늘 중간 광고도 못 듣고 우리가 너무 말씀을 많이 오늘 들었네. 광고 못 했어요? 광고 내일 두 번 들어야 되나? 내일 두 번? 그럼 내일 광고 어쨌든. 두 번 예고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너무 재밌고 네. 빠져들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지금 강강님께서 아까 올려주신 부분인데 잠깐만 짧게 2차 전지 들어갈까 하는데 2차 전지 뭐 내용 좀 알고 싶다. 업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네. 오늘 반도체 얘기 쭉 해주셨는데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2차 전지는 네. 지금 일단은 숫자가 안 나오고 있는 섹터예요. 실적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선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큰 호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건데 지금 사실 지지율 보고 2차 전지는 투자하는 게 맞아 너무 보여요. 위험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누가 되느냐. 지금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조금 올라오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있고.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계속 이렇게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선 관련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측하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아주 되어 있는 밀접. 섹터들은 예, 네. 이런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네. 또 고민 해결사 우리 홍 팀장님 나와주셨는데 앞으로 수요일마다 저희가 인사를 드릴 것 같고, 그리고 또 워낙에 해외 또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요즘에 뭐 미국 주식 굉장히 많이 관심 하시니까.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또 수요일날 우리 홍 반장님, 홍 팀장님 모실 때 여러분들이 고민 해결을 또 해주실 거니까 많은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홍성배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네. 양 지수 0.7%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낙폭을 좀 줄였네요. 네. 역시나 우리 시장의 반도체주도 지금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오늘 60분 또 꽉꽉 채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오늘 강남 아파트 비유 좀 해주셨잖아요. 네. 내일 우리 부동산 얘기 미리 예고를 해주신 거예요. 내일 부동산이요? 싶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네. 정보현 부장님과 함께 또 부동산 얘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는 상담해드립니다. 섹터가 네. 달라도 다 괜찮아요. 채권, 부동산, 주식, 여러분들 고민, 투자 고민은 저희에게 보내주시죠. 네, 실시간 채팅 통해서 내일도 시장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